제가 이제 소속팀이 광주다 보니까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갔거든요. 아유, 어떡해. 얘기만 해도.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못 해가면서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이제 발레 학원을 자기가 좋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유리문 하나를 못 열고, 열고 못 들어가요, 얘가. 미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실문 하나만 열면은 그냥 바로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아, 계속 보는구나. 아내가 아무래도 뭐 그때 어디서 뭐 이렇게 블로그인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뭐 분리불안 장애 이걸 본인이 병명을 갖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보지 그런 주변의 그런 것들을 잘 믿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뭐 저희가 앞에 만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애는 분명히 분리불안 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뭔가 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길래 한 번은 사실 그걸 애 앞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언쟁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나는 이게 정말 고민이고 심리 상담도 아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너무 심각한데 남편은 제인이 또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나는 제인 엄마가 너무 더 예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아니야? 두 번째는 애정결핍 아니야? 세 번째는 고시 우리 아이 분리불안 아니야? 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3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유치원생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가야 되고 맞게 유치원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유치원 못 가니까요.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부엌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파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면서도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봐요. 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친구랑 놀 때 어때요? 맞아요. 그럼 왜 키즈 카페 이런 데도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도요. 자기 옆으로 따라와야 돼요. 키즈카페 안에서도? 네. 엄마. 이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자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안 보여요. 심지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다양성을 두고서 아이 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 딸인 제인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도 아니면 뭐 같아요.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형성이 잘 돼서 혹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둘 중에 아닐까요? 네. 2018년에 제인이가 출산하고 19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0일이죠, 이제 출산 요구. 100일 딱 쓰고 먹이던 젖도 떼고 그때 광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1년 받아서 같이 광주로 내려가요. 같이 광주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애가 2시간, 3시간 한 번씩 깰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는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잤어요. 네. 제가 자고 뭐 우유 먹이시고. 예, 우유 먹이고 이유식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떡떡 이유식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젖을 못 먹었죠, 애가요. 너무 불쌍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이유식 내가 만들어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시켜 놓고 그러나 보면 이제 점심 막 대충 먹고 이제 면 안에 퇴근 시간이 오면 또 이제 밥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요 생활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가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기하고도 애착 관계가 많이 되게 형성됐고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만 5살, 조금 있으면 6살 되는데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엄마하고 좀 떨어질 때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불안, 양상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 양상이 있다고 해서 다 분리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네. 그냥 아이들이 원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할머니와 아빠하고 있은 그 상황에서는 분리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연령에 중요한 애착 대상자 내지는 보호자와 분리가 될 때 좀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무지하게 매달려요. 부모가 돌아오면 막 울고불고 막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네, 돌아왔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제인이는 아빠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제인아 너 지갑 언제 챙겼어? 아니 이렇게 밝고 씩씩한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뭐 들고 왔어. 바로 울어? 아빠 금방 오셔 제인아. 엄마 차에다 뭐 들고 온 것 같은데? 와! 이단. 너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다 그만하자.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왜? 아빠 유튜브 줄게. 유튜브 보고 있어. 응, 아빠랑 같이 봐. 그야. 어? 그야. 앉아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실 너 아빠가 짜잔. 싫어한다며. 엄청 좋아하네. 싫어한다며. 그럼 좋아. 아빠 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면. 먹고 있어 알지? 금방 올게 아빠 알지? 그래. 네 먹고 있자. 혼자 잘 있네? 왜 온다, 아이고. 왜 무슨 일이야? 어? 왜? 어? 왜 그래? 왜? 뭔 일 있었어? 아빠 안아줄게. Hey, yo, come on.
금방 웃네. calm down. 근데 울면서 젤리는 잘 먹는다. 어? 일단 이제 아빠 장점이 있어요.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해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네. 잘 진정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 상황을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금방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한번 안겼다가 금방 이렇게 웃고 이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빠하고는 상당히 애착도 안정적이고 아이가 좀 편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연령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가 만으로 곧 6살, 그죠? 특히 7세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너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나이가 됐어. 네. 이런 맞아, 표현들을 맞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맞아. 아주 유아. 굉장히 부모한테 많은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던 그 시기에서 싹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라는 요 두 가지 면에서 어떨 때는 요 시기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요 모습에 들어갔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리 불안, 이게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보통 아이들 불안하면 무서워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엄마랑 네. 떨어지는 게 싫어서 네네. 이 싫은 거를 애는 울기도 하고 엄마 가지 말라고도 하고 네네. 갇히는 시간에도 엄마가 갔나 확인하는 네네. 불안의 형태로 분리불안의 형태로 표현은 되지만 네.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얘 엄마가 이제 서울 집에 왔을 때 제인이가 잘 자요? 밤에? 앉아요. 앉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랑 있을 때는 한 9시 반 10시 자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네. 네.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자요. 불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어머. 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엄마 계속 받아주죠. 이제. 1시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네. 네. 저로서는 말을 못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주중 동안 얘를 이렇게 딱 그 유치원 일가대로 맞춰놨는데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더 틀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는 못해 아내한테. 아니 상황을 아니까. 그렇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요? 아니면 중간에 깨요? 자주 깨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잠 못 잘 것 네, 같아. 5번은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네. 보배 씨 입장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맞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일주일에서 하루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엄마가 손님이야.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도 안 떨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서워가 아니라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은 나는 너무 싫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네. 거기다 또 가끔은 또 몰래 간 적도 있으니까. 제가 왜 손님 같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보배 씨와 제인이가 보내는 시간은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요. 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면 하루, 그죠? 맞아요. 네. 7분의 1.
네, 하루니까 보배 씨는 짬이 날 때 네. 그때마다 제인이랑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귓속말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아이는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아내랑 늘 같이 있는 시간에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막 외로움이 막 엄마를 찾는 아이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우 씨는 아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불안하세요? 이제 밤이 되고 약간 늘 침대 옆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우울함이 몰려와가지고 그 첫날서부터 그게 한 10일 정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울함이 계속 가가지고 그때 저도 좀 놀랐어요. 늘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이 보내던 대상이 좀 안 보이면 당연히 보고 싶죠. 그립고 보고 싶고 없으면 좀 허전하고. 근데 그래도 그 뭐 2년도 아니고 그죠? 2주니까 뭐 어학연수 한 게 아니잖아. 2년 갈 탓이 아니니까. 유리 씨 그 2주간에 좀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면은 5시만 되면 이제 몸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5시면 이렇게 잠을 자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시간을 안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정도로 아내랑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재우 씨 일에 좀 지장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주말에 되거든요. 행사도 있으시고. 원래는 결혼 한 5년 차 때까지는 주말에 행사도 안 잡았어요. 일도 안 해서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데이트하려고. 근데 이제 주말에 행사 빼고 아니 개그맨이 주말 행사가 사실은 행사 뺀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거의 행사도 안 하고 이번에도 연말에 같이 보낸다고 행사도 뺐어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연말 행사를요?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리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리불안은 애착을 느끼는 대상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와야지만 불안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불안으로 인해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생겨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이 꼭 사고가 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불안 때문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수면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